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만나요.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라 해서 줄여서 수라방이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원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플라토 교재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알아볼 건데요. 교구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아이와 같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발문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것만은 꼭 이야기해 주세요. 또는 이런 개념들은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아이와 직접 할 수 있게끔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24시간 동안 재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재방송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라는 또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요. 재방송 하면서 메모도 좀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처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이 올라오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시간 그 볼륨 키 조작하면 된다라고 채팅도 좀 남겨주시고요.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은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셔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오늘은 플라토라는 교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도형학습하는 방법들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아이와 함께 플라토라는 교재로 이런 활동들을 좀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우선은요, 포스트잇과 엄마의 기록 노트라고 적어 놓았죠. 이때 포스트잇은 그림을 그려서 뭔가 돌리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도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와 같이 재방송을 보시면서 메모를 할 때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남겨놓으시면 아이와 활동할 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엄마의 기록 노트라고 한 것은요, 아이와 활동을 할 때 내 아이의 반응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잘 정리를 좀 해놓으면 다음에 활동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아무 노트나 상관이 없어요. 크기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트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노트가 있어요. 이건 4칸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달 수업이다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하실 때에는 오른쪽에다가 먼저 메모를 하시고 또 추가로 메모할 내용이 있으면 왼쪽에다가 또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노트를 하나는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내가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다음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노트도 좀 마련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직선자, 각도기, 삼각자 이런 것 네. 자, 그리고 제가 아이 노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아이 노트는 10칸짜리 노트도 괜찮고 그리고 스케치북도 괜찮아요. 또는 전판이나 격자판, 점종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런 종이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점종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여유있게 출력을 미리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림도 그리고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끊어졌었나요? 자꾸 끊어진다는 분이 있으시네요.
잠깐 중지됐다가 다시 이제 시작이 또 되었습니다. 잠깐 중지되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형 색종이나 도형 스티커를 또 따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색종이나 필름지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필름지 같은 경우에는 OHP 필름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L자 파일 같은 거 혹시 좀 낡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재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조금 큰 문구사에 가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색종이가 있어요. 크기별로. 그리고 또 도형 색종이라 하여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도형 색종이라 해서 삼각형, 사각형, 원이 크기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방송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다라고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셔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딱 봤는데 너무나 활용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접 활용해 준 모습을 제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았고요. 여기 넣어 보았고요. 제가 한번 직접 볼게요. 이렇게 한번 봤더니 여기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려주신 글을 봤더니 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격자판도 만드시고 투명한 필름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와 직접 활동한 모습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치마 카페에 들어가셔서 뭐 이원희 라방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글이 나올 거예요.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두토끼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칭 활동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 집에 가지고 있는 다시 나갔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 꺼진 거예요? 아니요,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는데 중간에 중지된 적 2번 중지됐다. 저희가 오늘 방송이 중지가 2번 됐었나 봐요. 네. 지금은 또 방송이 되고 있죠? 자동으로 지금 끊어진 거였죠? 네네. 네, 자, 이제 된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교구 중에서 이런 조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쌓기나무에 이런 모양이 무늬가 여러 가지 있는 교구가 아마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거나 패턴을 만들거나 하는 활동들을 좀 평소에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화질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일단 한번 다시 또 중지됐다가 다시 또 시작해서 화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봐 주세요. 우선은 지금 이제 여기 뭐 C단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패턴 무늬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패턴 무늬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규칙을 찾아보아서 무늬가 잘못된 칸을 찾아서 X를 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이제 이런 활동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교구가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그냥 놀아주시고 규칙대로 만들게 해주시고 하면 좋겠죠. 네, 화질이 괜찮아지셨나요? 네, 오늘은 방송 상태가 조금 안 좋은가 봐요. 화면도 좀 계속 이상하고 방송이 계속 끊어졌다가 또 자동으로 연결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네, 화면이 계속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또 교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갔다가 들어와도 좀 화질이 조금 아직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요, 제가 1, 2, 3, 4호예요. 1, 2, 3, 4호 중에서 앞에 있는 1, 2호는 평면 조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3, 4호는 입체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1, 2호 평면 조작과 관련된 활동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둘 달 정도 있으면은 아마 진도가 얼추 두 권 정도 이제 끝나겠죠? 그럼 제가 다시 또 이어서 3, 4호 내용 준비해서 또 방송을 할 건데요. 우선은 그냥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S단계부터 한 B단계까지는 아마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술술술술 진도가 잘 나갈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C단계부터에서는 조금씩 더 내용을 좀 짚어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꼼꼼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A단계 1학년이에요. 자, 1학년인데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아직은 뭐 꼭지점이라거나 변이라거나 하는 그런 용어들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표시하게 하죠. 그리고 그 수를 쓰게 해요. 네, 소리가 조금 끊어져서 들린다고 네, 이야기해 주시네요. 혹시 또 그 소리나 화질이 좀 안 좋으시면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질은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고등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등선을 표시하고 또 그 수를 써보게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모양이 달라도 뾰족한 이 점의 개수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뾰족한 부분들, 같은 그림들 찾아보게 하죠. 그래서 주어진 그림과 뾰족한 점의 개수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보게 하고요. 고등선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선의 개수가 똑같은 모양 찾아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뾰족한 점과 고등선의 개수가 똑같은 것들을 이번에는 선을 이어주게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세모라고 이제 말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도형 중에서 나머지와 모양이 다른 것을 하나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아, 모양이 다르지만 다 이런 것들이 세모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눈익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풀고 났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는 세모가 아닌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에 아이가 X를 하겠죠? 자, 그럼 거기에 그냥 그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고등선이 다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고등선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을 아이가 하겠죠? 그래서 왜? 라고 꼭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질문을 해주시면서 얘기도 들어주시면서 아, 지금 아까 처음에 끊어진 부분인가 봐요. 기본 준비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방송이 끊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라토로 도형학습을 좀 차근차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라토 혹시 주머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자 따로 버리지 마시고 여기 상자 안에 그냥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은요, 아이랑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 방송 보시면서 교재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메모해서 붙여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의 기록 노트는 아이의 반응들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에 그걸 모아놓고 피드백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 혹은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시라고 해 놓았고요. 그리고 노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칸 노트를 사용해서 뭐 1주, 2주, 3주, 4주 뭐 이런 반응들 기록하셔도 괜찮고요. 노트 사용하실 때는요, 오른쪽을 먼저 사용하세요. 그런 다음 이게 한눈에 보이게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을 왼쪽에 또 이어서 쓰시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노트는요, 10칸 공책 있죠? 10칸 노트 혹은 스케치북 이용해서 그림이 필요할 때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점판이나 격자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종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종이들 활동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여유있게 출력을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도형 색종이, 도형 스티커 준비해 주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요. 색종이와 필름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필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투명한 거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L자 파일 같은 경우에 뭐
재활용할 거 있으시면 일자 파일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투명한 종류면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큰 문구사에 한번 가보시면요, 색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동그라미 색종이가 크기별로 있는 것도 있고요, 도형 색종이라 하여서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크기별로 나와 있는 색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해서 한 군데에 잘 놓아두시면 두고두고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방송이 계속 끊어지고 그러나 봐요. 조금 지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또 교재 내용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라고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앞에서 알아봤던 모양들을 찾아서 한번 색칠을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색칠하는 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거든요. 특히 앞에서 차근차근 했는데 뭐 A단계를 7세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7세 친구들도 아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뭐 도형 색칠하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활동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원하는 거 다운 받으셔서 추가로 더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도형 세기 부분이에요. 지금 화면도 괜찮고 소리도 안 뛴다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자, 이제 도형 세기는 S단계부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도형, 크고 작은 도형의 개수를 세는지를 차근차근 짚어주거든요. 자, 그러면 A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크고 작은 세모를 한번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작은 것도 찾고 큰 것도 찾고 하게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찾아보게 하는데, 이런 표현도 한번 해봐 주세요. 뭐 한 칸짜리, 두 칸짜리, 뭐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런 표현들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칙이에요. 규칙 부분도 계속 나오죠. 초등수학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규칙 찾거나 뭐 규칙적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하는 내용들은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규칙 부분에서는요, 먼저 되풀이 된다 라고 표현해서 모양 되풀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반복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되풀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형과 사각형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는 반복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라고 해서 패턴 마디, 뭐 규칙 마디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규칙 마디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떤 그림이 반복되고 있니? 아,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마디를 다 구분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규칙 마디가 반복돼. 이 모양 두 개가 반복돼 하시면서 규칙을 찾고 마지막에 오는 모양을 생각해서 이제 그리게끔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되풀이 문제입니다. 자, 이때 표시할 때에도 뭐 빨간 색깔 색연필이나 이런 것도 이용해서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색 바꾸기 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때에는요,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혹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뭔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 그림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안쪽이면 색깔이 없고 있고 이와 같이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깥쪽은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하여서 규칙을 찾게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움직이는 무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기를 보았더니 삼각형, 세모 그림이 있고 또 반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왼쪽, 오른쪽에 지금 색칠이 있고 없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도 왼쪽 먼저 보면요. 색칠이 있고 없고가 반복되네요. 자, 그럼 오른쪽은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가 반복되죠? 자,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서 아이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문제 풀 때는요, 이야기 나누기 함께 하시고, 한두 문제는 같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들은 아이들이 좀 스스로 풀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채점해 주시고, 그리고 틀린 거 있으면 다시 고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무늬 중에서요, 이제 이러한 또 문제가 있죠. 자, 여기를 보았더니요, 지금 창문 모양으로 지금 4칸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보았더니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 보았더니요, 뭐, 오른쪽 위, 그리고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위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반복이 되네요. 자, 이와 같이 반복이 되는데, 자, 이렇게 뭐 왼쪽 위와 같은 표현도 좋지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요, 이런 방법도 좋아요. 자, 이렇게 아이와 함께 메모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이 자리는 1, 이 자리는 2, 이 자리는 3, 이 자리는 4번 자리라고 할게. 처음에는 몇 번 자리에 색칠이 되어 있니? 그러면 1번 자리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표현을 하여서 아이한테 규칙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이렇게 움직이는 규칙이나 움직이는 무늬들은 더 쉽게 느끼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혹시 이제 질문인지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이런 그림도 그래요. 이렇게도. 이것도 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되겠죠? 여기 다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무엇으로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몇 번 자리에 색칠이 되어 있니?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7세 P단계 지금 4번째 사후하고 계시군요. 마침 딱 진도가 딱 좋네요. 네, 오늘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음에 다시 공부할 때 구매하셔서 차근차근 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이나 소리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전판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전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각형 전판도 있고요. 혹은 점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삼각형, 정삼각형이에요. 이건 정삼각형 점종이고요. 이거는 격자,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칸 노트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격자 노트. 이런 것들은 전판, 점종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유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숫자 잘 쓴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활동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나란히 앉아서 하기도 많이 하고요. 마주보고도 활동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입체 도형 교구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평면 조작과 관련된 활동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1, 2호 내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과 관련되어 있는 교구 활동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B단계고요. 이제 2학년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도형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원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원이 이런 거야 라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이런 식의 생긴 모양들이 이제 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찾았다면 또 이거는 왜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왜라는 또 질문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꼭지점과 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앞에서는 고든선이라고 했고 뾰족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뾰족한 곳이 이제는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고든선이 이제 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 A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했지, 이런 표현을 했었지, 이렇게 기억을 또 더듬어 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 익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생소한 모양인 것 같을지라도 변과 꼭지점의 개수를 세어보면 4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사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는요,
아, 모양이 달라도 다 삼각형이구나. 자, 우리 A에서는 세모라는 표현도 나왔었잖아. A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해주네요. 아,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삼각형이구나. 또 찾아볼 수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도 찾아보게끔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선을 이어주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안 생기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모양만 사각형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 여러 가지 모양의 오각형들을 계속 눈으로 보여주게끔 눈익힘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형 그리기 부분은요, 이제 주어진 대로 도형을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점과 점을 이제 곧게 이어서 이제 도형들을 완성해 보는 것이고요. 점과 점을 곧게 이었다라면 이제는요, 이렇게 늘려요. 선을 늘려서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선을 잘 늘려서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그래서 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를 대서 곧게 잇고 곧게 이어서 만나는 점을 표시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전의 단계에서도 선과 선이 만나는 그런 점들도 한번 찍어보는 그런 활동들도 한번 해보았고, 고든 선이 지나가다가 꺾이는 부분에 점을 찍는 그런 활동들도 해보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언급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도트판, 점판, 격자판, 점종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활동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요. 자, 도형 세기 부분 또 다시 나오는데, 자, 이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 수학에서도 그렇고, 주로 풀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또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주어진 선을 따라 오려냈어요. 오려냈을 때 생긴 모양이 무엇이니? 그리고 그것이 몇 개이니?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아이가 또 혼자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아이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을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자, 이렇게 이런 삼각형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주어진 그림에서 이러한 삼각형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주고, 이렇게 수를 쓰게끔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런 모양들 찾아볼 수 있게끔 지금 차근차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차근차근 이제 풀어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점판 그리라고 해서 지금 나오네요. 자, 점판 같은 경우에는요, 점종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여기서 지금 똑같이 그리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의 그림을 보고 오른쪽에 똑같이 옮겨 그려야 해요. 그런 다음에 몇 각형인지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에는 기준을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해서 이전부터 시작해서 점의 위치를 일단 먼저 찍어주는 거죠. 똑같이 점의 위치를 먼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점과 점을 고등선으로 연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제 그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그림에서 하나를 더 했어요.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해요. 자, 그런 다음, 자, 이번에는, 분명히 꼭지점이 4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를 뺐어요. 자, 그랬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야 하죠. 자, 그런 다음엔요, 꼭지점을 옮기래요. 여기 있던 꼭지점을 이렇게 옮기면 또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옮겼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 지면상에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도 좋겠지만, 자, 이렇게 지오보드라는 교구가 있어요. 투명한 것도 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플라토 주머니 안에 있는 지오보드를 저는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격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양면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보여주셔야겠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혹은 이걸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똑같이 그려보는 부분에서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용과 100% 매칭을 해서 한번 교구로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충분히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활동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림을 충분히 많이 그려보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떤 또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으냐면, 여기 선 위에는 점이 몇 개가 있어. 이런 표현들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도형 안에는 점이 몇 개가 있어. 이런 표현들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조금 더 아이가 모양을 잘 인지했나?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안에 점이 3개가 있는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아마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교구를 사용해서 응용을 시켜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또 아이랑 또 어떤 활동을 또 해주시면 좋으냐면 어떤 기준이 지금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았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차례를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를 들어 사각형 만들기이다. 사각형 만드는 게임이다 라고 했을 때 제 차례에 뭐 하나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아이 차례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사각형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점을 옮겨서 사각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에도 점종이에다가 자신이 만든 모양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이런 활동을 할 때에는요, 뭐 똑같은 모양을 만든 사람이 무조건 진다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단계는요, B단계입니다. 2학년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요, 플라토 교재로 직접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수업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재방송 보시면서 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우선은 이제 아이 성향인 것 같은데 성향을 고려하셔서 아이가 좀 지루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면 뭐 오늘은 어디까지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만 하셔도 좋고요. 아이 반응에 맞춰서 지루한 거를 계속 시키면 아이가 그게 싫어지거든요. 그럼 수학이 싫어지는 거고 엄마랑 활동하는 그 시간이 싫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아이가 좀 원하는 대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몇 장만 할까? 뭐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의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C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3학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는 B단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술술술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플라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한대요. 그리고 많이 하고 싶어 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좀 잘 나갈 수 있는데 B단계부터 좀 구체적으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C단계부터는요, 좀 꼼꼼하게 개념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직선과 각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선 그리기라고 되어 있고요. 선을 지금 그려보는데 3가지 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점과 점이 있죠? 제가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 주실래요? 한 점을 지나는 고등선은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얘기 한번 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막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한 점을 지나는 고등선은 무수히 많죠. 수없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2점을 지나는 고등선은 그럼 몇 개일까? 라고 물어봐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지금 선분, 반직선, 직선이라는 지금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자, 지금 이 고등선이 양 끝점을 지나서 끝없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끝없이 길게 그리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점 밖으로 약간만 튀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것, 양쪽으로 끝없이 길어지는 게 바로 직선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양쪽으로 끝없이 지나는 것이 있고 점 안에서 이렇게 고등선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선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한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다른 쪽 방향으로 끝없이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반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점에다가 기역과 니은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 놓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요, 직선 기역 니은도 되고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불러도 돼요. 선분도요, 선분 기역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반직선은 시작점이 있고요, 방향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직선 기역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표시는 나중에 중학교 가서 하는 표시거든요. 자, 그러면 반직선 니은 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기역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에요. 표현이 달라요. 이거를 기억해 주셨다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직선 같은 경우에 조금 유의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니은 기역이니까 니은부터 기준으로 시작하여서 기역 방향으로 가는 표시, 약간 더 길어지게끔 그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선 위에 점인데요. 제가 아까 그 점종이의 도형 그릴 때 선 위에 점이 몇 개니? 이런 표현들도 좀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선 위에 있는 점들을 모두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분 같은 경우에는요, 디귿과 리을만 해서 고등선을 그려주면 돼요. 그럼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 미음이니까 리을부터 시작해서 미음 방향으로 가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반직선, 기역, 디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역부터 시작하여서 디귿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면서 아이가 동그라미를 하게끔, 선 위에 점에 동그라미를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반직선만 좀 유의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삶을 가지고도 이런 표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뭐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보게 해봐 주시고요. 또는 본 떠서 그릴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을 어림할 때 하는 활동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한번 따라 그리기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걸 각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각도자 같은 경우에도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각의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반직선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기역, 얘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는요, 각, 기역, 니은, 디귿. 기역과 디귿의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각의 꼭지점인 니은 부분은 반드시 가운데 쓰게끔 그렇게 좀 지도를 먼저 해봐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단계는 C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직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직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냥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색종이를 가지고 한번 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꼭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개정된 교과서에는 이렇게 원형 색종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동그라미 색종이 가지고도 반 접고 반 접게 하시고요. 그렇게 반 접어서 반 접고 반 접을 때 직각이 나왔죠? 한번 따라 그려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활동도 사전에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을 하였다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테이프로 이렇게 또 붙여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문제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각을 한번 세워보래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이런 것들은 직각이 확연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지만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은 아이들이 직각을 찾는 걸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아까 만들었던 이런 직각 자처럼 이거 직각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직각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고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면서 해봐 주시는 거 좋아요. 그럼 이제 직각을 배웠으니 이제 직각과 관련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봐요. 직각이 하나가 있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직각삼각형 3개예요.
작고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을 찾아봅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도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문제를 계속 또 풀어가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파트는요. 여기 도형 그리기 파트에서는요. 아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려워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림을 그려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그리고를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틀리면 다시 고치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감각이 길러질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도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림이 있고 나머지를 그려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는요, 칸수도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칸수를 보면서 이제 도형을 완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칸수를 잘 비교해라,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이 나옵니다. 자, 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컴퍼스 이제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오보드가 더 있어서 이제 여분의 지오보드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한 점이 있었대. 그리고 그 점에서 길이가 똑같은 그 선이 있었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점을 찍었어. 얘기하시면서 저는 지금 그 점 스티커를 지금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한 점에서 똑같은 길이의 선이 있고 거기다 지금 점을 이렇게 붙여놓은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고무줄이 여분이 더 있으시다면 문구사에 가면 이렇게 고무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무줄을 가지고 한번 또 한번 만들어 봐서 이런 선이 많을수록 동그라미에 더 가깝죠. 원에 더 가깝겠죠.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해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점이 원의 중심이래,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이 선이 이제 원의 반지름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 좀 해주시면서 설명하면 아이가 훨씬 쉽게 와 닿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자,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고무줄로 표현을 할게요. 동그라미 위에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점이든 고르라고 하세요. 두 개를 고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여기와 여기를 골랐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선을 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지금 또 모양이 나오네요. 이 모양은요, 활을 닮았다고 해서 활골이라고 해요. 이렇게 활골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현이 가장 길게 되려면, 가장 긴 선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주시면 아이들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것이 이제 지름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반은 반지름이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 주시면 아이가 훨씬 또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지금 학교 진도라서 그런지 쏙쏙 귀에 들어온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학교 진도랑 맞물려서 하면은 또 좋으니까요. 진도 체크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용 들어가면 아이가 또 훨씬 잘 이해하고 잘 할 거고요. 이제 그 컴퍼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컴퍼스 사용할 때도 아이가 못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야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왼쪽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해요. 자, 그러면 컴퍼스를 이용할 때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뭐를 어려워하냐면 원의 중심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림 그리기가 매우 쉬워지는데, 자, 여기서 지금 그럼 원의 중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곡선, 이 원의 일부, 이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컴퍼스에서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 찍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다리를 벌려서 반지름을 나타내고 동그라미 중에 일부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이제 이 자리라는 걸 알고 똑같은 길이만큼 컴퍼스의 다리를 벌려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것들은요, 처음부터 다 잘하기 어려워요. 아이가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컴퍼스를 가지고 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려보게 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뭐 무늬를 만든다든지 그 무늬로 뭐 색칠을 하게 한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겁니다. 네. 네, 아이가 풀었던 페이지도 있다고 네, 얘기해 주시네요. 방금 교구면 혹시 이 지오보드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 네, 이게 바로 이제 지오보드입니다. 네, 5 곱하기 5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요, 자, 2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약속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요 2호까지 하고요. 혹시 남은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할 거거든요. 앞에 거 1호 먼저 차근차근 하세요. 그럼 한 3, 4주 정도면 한 건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끝날 때쯤에 또 시간 맞춰가지고 다음 내용 준비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수업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해주시고요. 제 방송 보시면서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그 책 펼치면서 메모하세요. 이때 메모할 때 그냥 여기 메모하면 이제 아이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런 포스트잇을 가지고 메모해서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하시면 나중에 수업 준비할 때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지금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금 넓이를 비교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넓이를 지금 비교하는 부분인데 눈으로 보고 기호를 쓰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맞대어서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맞대어 비교한다는 건 직접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비교하는 거래 이런 표현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단위를 줘요. 여기 작은 네모 하나를 1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2개짜리. 그럼 이거는 지금 3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간접 비교라고 해요. 단위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단위가 여기서는 정사각형 모양이지만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위 모양을 받겠지라도 그 단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게 1이었을 때 전체가 몇인지 알아보는 그런 문제들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 블록이라고 나오네요. 자, 패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6가지 모양을 패턴 블럭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과학 선생님들이 아이들 뭐 이런 패턴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게끔 만든 교구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색깔도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뭐 그 만든 회사마다 뭐 플라스틱으로 만드냐, 뭐 원목으로 만드냐, 두께 차이 뭐 이런 것만 있을 뿐이고요. 이제 이와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패턴 블록이에요. 자, 그럼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패턴 블록을 가지고 모양을 좀 다양하게 만들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세모 그리고 네모 이렇게 육각형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분류도 좀 하게 하신다든지 그리고 뭐 이 모양이 되려면 이 모양 2개로 만들면 돼. 와 같은 식으로 한번 모양 만들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사전에 한번 해보시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림과 글로 나타났을 뿐이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죠? 읽어주고 이제 문제 풀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시 질문 볼게요. 네. 3학년 지금 B단계 하고 있는데 네, 꾸준히 하세요. B단계부터 꾸준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B단계에 했던 표현들을 잘 기억했다가 C단계 가서 우리 B단계 때는 이렇게 했었지? 라고 연관을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네, B단계부터 그냥 하세요. 1, 2, 3, 4단계 순서대로 지도해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다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다 상관없어요. 차근차근 그냥 1부터 그냥 쭉 하셔도 되고요. 뭐 2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3을 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2, 3, 4, 5를 그냥 차례차례 하고 있어요. 아, 7교를 만지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긴 하는데 문제집만 보고는 감을 잘 못 잡는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 부분은요. 우선은 교구를 해주시는 거 맞아요. 교구는 계속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구로 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그림과 글로 나타났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문제와 접목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매칭을 좀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 돌리기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A단계 1학년이에요. 자, 그리고 도형 돌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형을 돌리는 이 부분이요. 4학년 때 나와요. 그리고 4학년 때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라. 180도만큼 돌려라와 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직각이라고 하는 거는 3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좀 고민이 되겠죠. 미리 해줄 거냐 말 것이냐. 자, 그러면 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잘 이해하는 편이야 라고 하시면 이참에 각 얘기도 하시고 직각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 괜찮아요. 90도도 얘기하시고 90도의 2배인 180도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내 아이는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해. 좀 싫어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냥 아이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점이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점이 지금 여기 오른쪽 여기 와 있잖아요. 이만큼만 돌렸다는 표시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가지고 뭐 이만큼만 했대, 이만큼만 돌렸대 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아이가 연상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 저는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모형 시계예요. 혹시 이런 모형 시계가 있으시다면 저는 그냥 이 색종이에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그냥 붙여놨을 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내가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지금 긴 바늘 파란 색깔 부분이 좀 튀어나오고 저는 이 지금 점을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고요. 자, 지금 12를 향하고 있다라면 이만큼 돌아간다는 건 3까지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것이 바로 뭐 직각만큼 돌려라, 90도만큼 돌려라 라고 나중에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뭐 반바퀴라고 하셔도 돼요. 반바퀴. 아니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직각만큼은 반의 반바퀴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반바퀴를 가게 되면 6으로 향하게 되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시계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이핀도 좋죠. 네. 자, 그래서 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게 해주시고요. 뭐 격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뭐 그림을 그려주신다든지 해서 이제 돌려주시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돌리기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가지고 있는 교구 중에서 이렇게 펜토미노 턴이라는 교구를 갖고 계신다면 그냥 이 교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손잡이 부분이고요. 필지임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것이 바로 직각만큼 가는 거예요. 반의 반바퀴를 돌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잘 보이는 곳에 꺼내놨다가 꼭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나머지 또 차근차근 또 잘 아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혹시 네 시계 모형 시계 이용하면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단위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단위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주세요. 자, 이 모양이 1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얘는 몇이야? 그럼 이건 몇이야? 이건 몇이야?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단위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1이라면 그럼 이것이 바로 2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4거든요. 자, 그러면 뭐 우리는 어른이니까 금방 할 수도 있죠.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보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모양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나하나 그 4개죠. 4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정사각형 이 작은 모양 하나가 1인 거죠. 이것은 5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합쳤다. 그럼 또 한번 세워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위를 다르게 줘서 넓이를 또 한번 구해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구로 활동해 주시고 사실 이게 그냥 글과 그림으로 있을 뿐이야 라고 하고 또 교재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교구로는 잘하는데 그 지면으로 들어가면 어려워한다 라는 부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매칭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다 했던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용기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교구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요 여기 플라토 주머니라고 해서 평면 도형 주머니가 있어요. 평면 주머니 안에 있는 내용들만 다 사용을 한 건데요. 시중에서 그냥 7교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패턴 블록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펜토미노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원하는 색깔, 원하는 사이즈 고려하셔서 최저가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사용한 이유는요. 좀 플라토 교재랑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펜토미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이즈를 구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재랑 같이 접목해서 할 거니까 이제 요걸로 가지고 사용하면 훨씬 편하니까 요걸로 같이 사용을 그러면 집에 있는 그냥 시계 사용하세요. 집에 있는 시계 사용해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지금 또 마지막 이제 질문 이야기하고 저 마지막 이제 인사할게요. 연산이네요. 채점만 해주고 틀린 거 같이 다시 풀어보는 식인데요. 예, 플라토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플라토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가급적이면 뭐를 모르겠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거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다 짚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모르겠는지 물어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문제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아 싶으시면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혼자 다시 한번 풀어봐 라고 하시면서 풀어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호 내용 중심으로 했고요. 제가 A단계 2호까지 지금 얘기를 다 짚어봤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에 이어서 BC단계 2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 4호도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차근차근 다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수업 준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실하게 아이랑 할 때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좀 끊어지고 소리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매주 목요일 밤 함께 하잖아요. 목요일 밤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